네, 이전 시간에는 이제 등기 사항에 대해서 보았죠. 자,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사항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은 185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그 등기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보는데요. 먼저 1번 보시면은 등기의 사항에 따른 분류에서요. 자,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등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표시는 이제 표시에 부여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은 사항란, 즉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표제에 부여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고 사항란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그 표제에 부여하는 등기, 그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우리는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사항란, 즉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중 표제부, 즉 표시란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를 구별하는 실익은요, 실익은 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파트부터 보시면은, 자, 사실의 등기는 권리 관계에 대한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권리 변동의 효과,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 사실의 등기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사실의 등기에는 뒤에서 보게 될 등기의 유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유용도 사항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는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독립등기. 이제 독립등기 주등기 의미는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부동산 그 등기법상요,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신청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유입니다. 즉, 특히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표적인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될 텐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언제 취득할 것인지는 매수인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등기 신청 의무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다만 사실의 등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등기하는 거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가 제 4장에서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등을 다루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등기의 종류는 우리가 등기의 종류별로 등기 절차를 이제 제 2장부터 쭉 다루게 됩니다. 그 2장부터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등기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들을 포괄적으로요,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읽으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부 갑구나 을구, 즉 사항란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사항란의 등기는요, 미등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갑구나 을구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다시피 등기,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법,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죠. 다른 특별법에서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읽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시면요,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뒤에서 등기의 효력을 다룰 텐데요. 자, 등기가 종국적으로 일단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등기의 효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이죠. 이렇게 종국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종국등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종국 등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등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는 이제 종국 등기, 본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이제 예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기 효력을 전국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장차 이루어질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이제 가등기예요.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고, 매년 또 가등기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가등기는 맨 마지막 시간에요, 자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가등기는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자, 넘기시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담보 가등기는요, 여러분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해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성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룬다. 자, 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게 되니까요. 일단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국 등기요, 본등기를 다시 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등기는요, 본등기가 이제 종국 등기,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본래적 등기를 말하고요. 자,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국적으로 그 등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임시적으로 해놓은 등기를 우리는 가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크게 종국 등기, 즉 본등기와 가등기로 나누고요. 다시 본등기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기입등기가 있고요. 기입등기. 그래서 등기부에 새롭게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우리는 기입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입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갑에게서 이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다. 그러면 그 이전 등기를 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우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A의 저당권을 새롭게 기입하게 되겠죠. 자, 이런 기입 등기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기입 등기가요, 등기가 됐는데 실체 관계하고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인데, 만약에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체 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형성된 권리 관계를 말합니다. 권리 관계. 이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인데, 등기가 이 실체 권리 관계,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 권리 관계하고 불일치가 생깁니다. 만약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요, 빨리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일치시키는 등기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 그래서 다시 본등기는요,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있고,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 불일치했을 때 다시 그 실체 관계 일치시키는 등기, 이렇게 둘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자,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광의 변경 등기에서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가 있는데, 자, 협의의 변경 등기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멸실 등기까지가 이제 실체 관계에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4장에서 다룹니다. 4장. 맨 마지막. 자, 본등기 절차를 다 다룬 다음에 마지막 4장에서 가등기를 다루고요. 가등기를 하기 전에 4장에서 가등기 하기 전에 바로 이 일치시키는 등기, 이것이 또 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요, 일치시키는 등기하고 가등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입 등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2장과 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기입 등기를 다루게 되고, 4장에서는 일치시키는 등기, 가등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들은요, 우리가 3장, 4장,
그래서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이런 등기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그냥 본등기,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는 기입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 나눌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4장 또 이것은 2장, 3장에서 다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은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자, 말들이 좀 비슷하죠. 본등기, 가등기 또는 주등기, 부기등기 있는데요. 이 주등기는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자, 우리가 갑구나 을구에는요. 왼쪽에 순위번호가 있었죠. 순위번호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니까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합니다.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만약에 지목이 전이면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목이 현재는 전이지만요. 이것이 과수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시번호 2 한 다음에 과수원으로 적는 것이죠. 과수원으로. 자, 그러면은 표시에 있던 변동 과정을요. 변동 과정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는 이제 번호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번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에서는 이제 순위번호가 있다는 거죠. 이때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라고 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항상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해가지고 B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죠. 자, A 앞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될 것이고 B 앞으로는 이제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라고 해요.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순위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요, 이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요. 권리의 순서.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저당권은 1번,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전세권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번호들이 이제 그 권리의 순위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주등기의 방법을 했을 때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1번으로요,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피담보채권액이 한 5억이라고 해보죠. 5억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2 해가지고요, B 앞으로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5억 전세금을 해가지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지금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 A가 1번 저당권, B는 2번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4월 1일 날 설정이 되고, 요게 5월 1일 날 설정이 됐다고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A가요, 자신의 저당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저당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해요. 자, 저당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요, 채권과 함께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 수반한다는 거죠.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요, 지금 6월 1일 날요, 6월 1일 날 저당권을 C에게 이전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C의 저당권은요, C의 저당권은 6월 1일 날 생겼기 때문에 3 해가지고요, C한테 저당권 이전, 이제 A의 저당권 이전이 되겠죠. C에게 이제 A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되겠죠.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제 3번을 써버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X 물건이 이제 있다. 갑이 소유하는 X 물건에 대해서 X 물건이요, 시가가 만약에요, 8억이 됐다. 낙찰이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가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5억 받고요. 이 사람이 차순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6월 1일 날 C에게 1번 저당권을 이전하게 되면은요, 자, A는 저당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겠죠. 채권을 이전했으니까 C가 채권이면서 채권, 5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A는 소멸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B가 2번이고 C는 3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게 됩니까? B라는 사람이 5억 받게 되고 C라는 사람이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이게 시가가 8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C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저당권, 5억짜리 저당권을 구입할 때는 얼마만 주고 사겠어요? 경매 들어서 3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억 주고 사게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원래는 5억을 자기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A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5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3억만 주고 살 테니까요. 그리고 C는 이제 경매에서 3억으로 이제 3억 주고 사가지고 3억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요. 권리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이게 되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때요. C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을 승계한 사람이잖아요.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의 그 순위가 계속 C에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C에게. 그렇죠?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 저당권, 이렇게 소유권 유예의 권리를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등기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1번 저당권 밑에다가 바로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붙여서 등기를 하면서 C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1에 1 이렇게 쓴 다음에요.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이렇게 하는 거죠. 6월 1일. 자, 이렇게 등기를 하여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여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전 등기는 그 등기 바로 밑에 붙여서 이렇게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냥 가지번호를 붙이는 거죠. 1에 1. 그걸 부기번호, 가지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번호,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런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바로 붙여서. 자,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자, A에서 C에게로 저당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C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요.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고, 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돈을 다 변제를 못해서 갑의 물건, X 물건이 경매에서 8억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5억을 가져가게 돼요? B는 2번이고 C는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C는 지금 1번 순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C가 5억, 그 다음에 B가 3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것이죠. 공평하죠. 자, 이렇듯 원래 등기는 독립된 표시죠.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원칙이지만은 이런 주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등기 밑에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들이 있습니다. 그 주등기 밑에서 바로 붙여서 부기 형식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기등기는요. 자, 부기등기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렇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여 주등기된 권리의 효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이런 게 이제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독립된 번호를 붙이지 않고 주등기 밑에 바로 붙여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주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전 등기는요, 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소유권 유예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는요, 주등기가 말소되면은 부기등기도 따라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X 물건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자, 전세권자 B가 있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5억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만약에 뭐 15억짜리다 그러면은 경매를 막기 위해서 빨리 돈 갚아야 되겠죠.
자, 돈을 갚으려면은요. 자,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채권자는 누구죠? C가 채권자인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양수인인 C에게 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C에게 변제를 한 다음에 갑과 C가 공동으로 저당권을 말소를 합니다.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요. 자, 부기 등기. C가 등기된 건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만 이걸 말소를 합니다. 자, 이 부기 등기만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만 말소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C에게 변제를 하고 C와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데 이때 말소를 할 때는요. 부기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주등기. 자, 그러면 1번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주등기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부기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구할 때는요. 부기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동 신청에서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부기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직권으로. 자, 그래서요. 주등기가 말소되면은 부기 등기도 당연히 말소가 돼요. 이 부기 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가 말소되면은 부기 등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돼서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됐을 때는요. 이때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는 것이지 부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기 등기 말소돼봤자 주등기가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자, 어떤 경우는 주등기라고 어떤 경우는 부기 등기라냐 그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여기 나와 있는 등기 절차들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봐봤자 우리가 쉽게 이해 못하고요. 뒤에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이제 순서대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에서는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187페이지 거기에 주등기로 하는 경우 두 번째예요. 즉,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주등기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요, 밑에 부기 등기로 하는 것 해가지고요. 자, 소유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의 권리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2장, 3장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주등기로 합니다.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꼭 외울 필요가 있다기보다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암기가 되실 텐데,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에 기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등기로 했을 때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순위를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주등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등기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랄지 순위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들을 알게 되면요. 이것은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요. 소유권 유예 권리는 부기 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지금은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등기 사항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뒤에서 다루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등기의 종류를 보았고요. 자, 등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자,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왜 우리는 등기하려고 하느냐?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188페이지 보시면요. 등기의 효력이 있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크게 우리가 본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었어요. 자, 본등기는 이제 종국등기, 종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종국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었죠. 그럼 먼저 종국등기의 효력, 본등기 효력부터 보죠.
자, 본등기의 효력은요. 자, 순서대로 보시면은요. 자,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뭡니까? 권리변동적 효력이죠.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권리변동적 효력이 되는 거죠. 자,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 등기 효력 부분은요. 민법에서도 똑같이 다루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게 된 등기 효력과 넘기시면은 또 한 장 넘기시면은 등기의 유효 요건이 있는데요.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 요건은 여러분 민법에서도 똑같이 다루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제목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도 변동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등기된 순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권리의 순위가 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1번으로 저당권이 됐느냐, 2번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에 있어서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순위 확정과 관련돼서요. 자, 보죠. 1번.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거죠. 자, 이때요. 2번 보시면 등기 순서는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 한 등기요. 같은 구. 그래서 을구예요. 을구에 1 해가지고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고 2 해서 B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됩니다. 자, 같은 을구에 한 등기가 되겠죠. 자, 같은 을구에 한 등기에 있어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거죠. 이 순위번호에 따라서 누가 빠른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에 한 등기의 사항 구간에는 이제 순위번호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A가 먼저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A가 1순위, B가 2순위가 되는 거죠. 분필을 떨어뜨렸네요. 그런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른 구에 대한 등기요. 다른 구. 만약에 여기에 갑구가 있고요. 갑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1번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X 부동산인데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A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X 부동산에 대해서는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된 상태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돈을 안 갚게 되니까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을이 가압류를.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소재기하면서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를 말합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이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경매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자신의 변제에 충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경매를 신청하려면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요. 임시적으로 이제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가압류가 되면 민법에서 공부를 좀 하셨겠지만은 처분 제한료가 발생을 해요. 자, 처분 제한료가 발생한다. 그러면 처분 행위는 그 물권 행위들이 처분 행위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이 자, 5억 원의 저당권 설정, 10억 원의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보죠. 10억 원에 이런 저당권 설정 행위들 이런 것들이 처분 행위가 되는 거죠. 자, X 물건이요. 시가가 한 10억이라고 해보죠. 을도요. 갑에 대해서 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먼저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가압류가 됐다라면요. 가압류가 됐으면은 이 물건이 10억으로 경매가 됐을 때는 A가 10억 원을 먼저 우선 변제해 갈 수가 있어요. 물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을이 먼저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요. 가압류를 하고 난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을 때요. 자, 그러면은 가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가압류는 처분 제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A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자기가 저당권자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저당권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저당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선 변제를 받지를 못해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10억으로 낙찰이 됐을 때는요.
을도 10억 원의 채권자, A도요, 단순한 10억 원의 채권자만 됩니다. 저당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나눠 갖기 때문에 을이 5억, A가 5억씩 나눠 갖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보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을 경우에 그리고 가압류가 됐을 때는 A가 10억을 다 갖지만은 가압류가 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는 5억 원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압류가 먼저 되었느냐 아니면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었느냐. 자, 이것은 어떻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죠.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구예요. 이건 갑구고 을구. 서로 다른 구에 이루어진 이런 등기요. 서로 다른 구의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접수번호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접수번호를 봐가지고 접수번호가 을이 앞서면은요, 을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5억씩 나와요. 만약에 접수번호가 A가 빠르면은 A가 먼저 등기가 된 거,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A가 10억 원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서로 구를 달리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뭘로 봅니까?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그때는 접수번호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이요. 자,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거죠. 주등기의 그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등기에 따르고요.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부기등기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또 4번은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인데,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요, 우리 가등기 시간에 합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요,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가등기의 순위. 이것은 뒤에 가등기에서 보고요. 또 5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볼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이 등기는 A의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를 않습니다. 소멸하지는 않고 다시 이 A의 저당권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요. 1번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게 되고요. 자, 6번 보시면은,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이제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구분 건물 등기할 때요. 앞에 있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라는 것은 대지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이요, 대지권 등기를 했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요.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등기부에요. 별도의 등기가 먼저 돼 있습니다. 별도 등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다는 거죠.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등이 먼저 별도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별도의 등기가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된 이후에는요,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은 이제 대지권과 전유부분 소유권이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당권 등기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 경매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별도의 등기, 즉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느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느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결국 접수번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등기부가 다르기 때문에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접수번호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효력으로서는 순위가 확정되고요. 세 번째 효력으로서는 이제 대항적 효력이 있는 거죠. 대항적. 세 번째, 대항적.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채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물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특약사항들이 있었을 때 그 특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이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등기 효력은. 자, 그리고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양가로 4번에 있는 추정적 효력입니다. 추정적 효력.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이죠. 자, 추정적 효력은 이런 겁니다. 자, 보죠. 갑과 을 사이에요. X 물건 10억 원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1 해가지고 갑하고 이제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더라고 해보죠. 자, 그런데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거기다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을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자가 되는데,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만약 이 매매가요, 예를 들면은 통정 허위 표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라면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다시피 이것은 가장 매매가 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가 되면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전 등기도 공동 신청하는 거지만 말소 등기도 갑 말만 믿고 말소를 하지는 않아요.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은 이 매매가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부적법한 등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적법한 등기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이건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난 정상적으로 돈 주고 샀다라고 주장합니다.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이 등기도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갑은 이 등기가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을은 매매가 유효이니까 등기도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자,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어요. 자, 다툼이 있으면요,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겠죠. 소송으로 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송을 하게 되면요, 이제 서로가 이제 주장이 틀린 거죠. 무효 부적법, 유효 적법해서 주장이 틀린 거죠.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그래서 입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 입증을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그 입증을 하면서, 소송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이때 갑이 만약에 이렇게 이 매매가 무효이고 부적법하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을이 이 매매가 유효해서 적법하다는 걸 을이 입증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가 주장은 틀리잖아요. 주장은 틀립니다. 주장이 틀리면은 서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매매가 유효다, 무효다, 이라는 유효를 입증할 증거도 하나도 없고요, 무효를 입증할 증거도 하나도 없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하나도 없을 경우에요, 만약에 갑이 무효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은 갑이 무효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갑이 패소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을이 유효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을이 유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을이 패소를 하는 거죠. 과연 갑이 무효를 입증해야 되느냐, 을이 유효를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즉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서로 증거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증거가 없으면은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패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패소 위험성, 우리는 이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 권리는 원칙적으로요, 그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권리, 그러니까 유효라든지 유효 적법, 권리, 을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을이 자신의 유효적법성을 입증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가.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등기라는 것은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심사는 형식적 심사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심사를 통과해야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일단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심사를 통과해서 된 등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이 등기는요.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유효적법하게 추정을 받기 때문에요.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이건 유효적법하게 추정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요. 이 유효적법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갑이죠. 무효다, 부적법하다. 이렇게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걸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요. 유효든 무효든 상관이 없이 유효 무효를 떠나서 일단 그 등기는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입증을 해버리면요. 무효를 입증을 해버리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났을 때 이 일이고요. 일단 그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과 상관없이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부인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추정적 효력이에요. 자, 추정적 효력은요, 이렇게 다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입증을 누구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니까, 다툼이 없으면은요, 소송에 갈 필요도 없고요. 소송 갈 필요도 없으면은 입증의 문제가 나오질 않고, 추정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죠. 자, 추정적 효력 보시면은 1번 보시면 등기가 일단 형식적으로 존재하면요.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이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상 추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그 등기의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다만 이번 보시면 이런 추정력은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5층 건물의 등기부에는 실제로는 5층 건물인데요. 5층인데 등기부에는 10층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10층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층 건물로 추정력을 인정해 주냐? 인정할 필요가 없죠. 실적 가보면 어떻습니까? 5층이라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요,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와 등기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요,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니까요. 일단 10층으로 추정력을 인정해 주느냐? 의미가 없는 거죠. 가서 확인해 보면 다 아니까요.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5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바로 어떻습니까?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등기에서는 추정력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죠. 입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툼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요,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서요, 요 이제 중요합니다.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등기의 추정력은요. 전 등기, 두 번째 줄했죠.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 갑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기의 추정력은요. 자, 이 등기가 됐으면요.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것은요. 허가도 받았으니까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전 절차들요.
그런 절차들도 적법했기 때문에 등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 전 절차, 전 단계의 절차들도 다 적법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재된 등기 권리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대리권의 존재. 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어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서 일단 등기가 됐다는 것은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니까 등기가 됐겠죠. 심사를 통해서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요. 또 뭐 등기 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매매 이런 거 다 추정력이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요. 피담보 채권액도 기재가 되거든요. 그럼 기재된 내용,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피담보 채권액 이런 것들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등기를 보고 거래한 사람은요. 당연히 그 사람은 선의 무과실. 우리는 등기 보고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이것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단 추정을 해줍니다. 선의 무과실이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대신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등기부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등기부만 보고 물건 사는 사람이 없죠. 따라서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또 추정을 해준다. 그래서 악의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추정력의 범위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1번의 전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추정력을 미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반가로 3번 보시면 추정력에 번복해가지고요. 자, 이거 보죠.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기 자체가 부실 등기업이 명백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공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 해가지고 을 대신에 A, B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것이 뭐 3분의 2가 되고 B 앞으로 3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등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분자의 합이 분모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잘못된 등기라는 게 명백하죠. 뭔가가 잘못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요, B라는 사람이 내가 3분의 2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기는 잘못된 등기니까요. 또 밑에 보시면은요, 사망자 명의로부터 이제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는데 이 이전 등기를 할 때 갑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망자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또 갑에게서 을로 등기될 당시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존재하지 않아요. 허무인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등기들은 이제 부실 등기가 됩니다. 이런 부실 등기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을이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게 유효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효라는 사실을. 자,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보시면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이 있는데요. 자, 보존 등기요. 자, 보존 등기. 자, 먼저 보존 등기 추정력을 보죠.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최초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는요. 여기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적법하게 보존이 되어 있구나. 여기에 추정력을 미쳐요.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보존 등기는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에서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만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물건이 누가 최초의 소유자냐면요. 소유자가 A예요. A. A가 최초의 원시 취득자였습니다. 자, A가 원시 취득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밝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초의 소유자도 아닌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등기는 추정력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요. 갑은 스스로 내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A가 최초의 원시 취득자는 맞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샀다라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샀다. 샀는데 다만 A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 A 등기를 생략하고 내 이름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등기 추정력에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때요.
갑이 A로부터 물건을 샀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갑은 권리 변동, 즉 A로부터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권리 변동 사실은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잘 다 이해하기가 힘들면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요,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순축한 것이 아니라든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사정받은 사람, 신축한 사람,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두 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요, 말소가 됐어요, 이 등기가. 자, 말소 등기 이렇게 합니다. 3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이게 이제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가 되고, 그리고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2번 등기 말소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말소가 되면 일단 이 말소도요, 적법하게 말소된 걸로 일단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추정을 받겠습니까? 갑이 추정을 받는 거죠. 적법하게 말소된 걸로 추정을 해줘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다. 부적법 말소. 내가 말소한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라는 것이 을이 입증을 하게 되면, 즉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라면은, 자, 등기는요, 민법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나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요,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라면 을은 여전히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라면 누구한테 소유권의 추정력이 미치느냐? 을한테 소유권의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경우에는 아직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 즉 을에게 어떻습니까?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밑에 보시면은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강한 추정력.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통 일반적인 이전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갈 5번에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에서는 민법에서 나오죠. 자, 부동산을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추정력이 미치겠습니까? 점유자가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미치는 것이지 부동산에서는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비록 또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후등기 저지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해가지고 후등기 저지효. 이것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효과입니다. 자, 을구예요. 을구에 A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전세권은요,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기 때문에 중복하여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용권이라는 것은 1번 전세권, 2번 전세권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한번 설정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전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용의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효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후등기 저지효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후등기 저지효는요, 만약에 이 전세권이요, 소멸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자,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A한테 전세금 다 줘가지고 전세기간이 또 만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전세금 다 줘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자, 전세권의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요. 비록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 부상,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어떻습니까? 전세권 설정, 비앞으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 부상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소를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등기가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후등기 저지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있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으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요. 점유적 효력은 여러분 민법 취득시효 보시면요.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떻습니까? 10년만 점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이 점유의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점유적 효력. 그래서 민법 취득시효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6가지에서요. 좀 더 부과하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6가지 효력이 있는데 자, 본등기 효력 6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4, 5, 6하고 1, 2, 3을 나눠가지고요. 자, 1, 2, 3, 이 세 가지는요, 유효인 등기, 유효 등기에서만 나타난 효력이에요. 자, 등기가 무효이면 권리가 변동될 수 없죠. 순위가 확장될 수도 없고요. 대항적 효력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적 효력하고요, 후등기 저지요, 점유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득시효를 할 때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취득시효도 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후등기 저지력 발생하고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추정력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유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 모두 어떻습니까? 다 인정되는 효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은 유효인 등기만, 4, 5, 6은 유효, 무효인 등기에서도 인정된다. 이것은 무효인 등기는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씩 이렇게 나누어서 무효인 등기에도 가능하고 이것은 무효인 등기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요, 이거 민법에서 다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을 보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요. 자, 가등기 효력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